30년 전 나는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이 저를 떠났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 게스트하우스 문을 연 순간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제주도의 약속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올해 59이에요. 2년 전 서울에서 30년간 다니던 초등학교를 명예퇴직하고 이곳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죠. 왜 하필 제주도예요? 외롭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외로움은 더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퇴근 후 빈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주말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가족들과 바빠지고 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혼자인 걸 선택한 곳에서 살자. 제주도는 늘 제 꿈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 2년 전 드디어 그 꿈을 이뤘습니다. 제주 서쪽 한림읍의 작은 마을. 바다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샀어요. 1층은 제가 살고 2층에 방 3개를 게스트하우스로 꾸몄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홍보도 서툴렀고 큰 길에서 떨어진 곳이라 찾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하다 보니 입소문이 났어요. 조용하고 편안하다고, 집주인이 친절하다고. 이제는 예약이 꽉 차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제주도에 와요. 어떤 분은 쉬러, 어떤 분은 잊으러, 어떤 분은 찾으러.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무언가를 잊으러 왔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잊으려고 애썼던 거죠. 그 사람을, 민호를, 오민호.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도 30년 만입니다.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같은 과였고 같은 동아리였죠. 민호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우리는 친구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2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함께 했어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미술을 전공했지만 순수 미술로 먹고 살기는 어렵다는 걸 알았죠. 졸업 후 민호는 광고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는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한 3년만 돈을 모아서 작은 아파트라도 장만하면 결혼하자고. 저는 행복했어요. 미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민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주말마다 혼자 어디론가 스케치를 하러 갔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민호의 꿈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어요. 서윤아, 미안해. 나 프랑스로 갈 거야. 프랑스요? 갑자기요?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기로 했대요. 파리에서 제대로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저는 물었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 결혼은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아, 미안해. 지금은 내 꿈을 따라가고 싶어. 너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 그게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아니, 붙잡을 수 없었어요. 민호의 눈빛이 이미 결정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한 달 후, 민호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그게 1995년 가을이었어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장의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연락이 올 거라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누구도 민호만큼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똑똑똑 게스트하우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이른 시간에 누구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백발이 섞인 머리, 깊어진 주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 눈빛을, 그 서 있는 자세를.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민호. 30년 만에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민호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예약했어. 방 하나. 예약이요? 2주 전에 인터넷으로.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럼 제 게스트하우스인 걸 알고 온 거예요? 아니, 몰랐어. 민호가 말했어요. 그냥 제주도 서쪽의 조용한 숙소를 찾다가 여기가 좋아 보여서 예약했어. 주소만 보고 왔는데 문을 열고 널 보는 순간 알았지.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연이었냐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0년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앞에 나타났어요. 화가 났어요. 서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 안에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던 거죠. 들어오세요.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온 여행자처럼.
2층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바다가 보였어요. 민호는 창가에 섰어요. 한참 동안 바다만 바라봤죠. 저는 말했어요. 짐 푸시고 쉬세요. 아침 식사는 8시에 드릴게요.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부엌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왜 왔을까요? 뭐하러 온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커피를 내리다가 컵을 떨어뜨렸고 토스트를 태웠어요. 8시가 되어 식탁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호가 내려왔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물었어요. 얼마나 머무실 건가요? 일주일. 민호가 답했어요. 일주일이요? 좀 쉬고 싶어서. 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딘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프랑스에 계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한국에 온 지 5년 됐어. 5년이요? 5년이나 한국에 있었다고요? 서울에서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이나 한국에 있었으면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자격이요? 널 떠난 건 나야. 30년 동안 소식 한 번 안 한 것도 나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왜 하필 여기 왔어요? 민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연이었어. 하지만요, 여기 와서 널 봤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30년 만에 다시 널 만난 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마지막 기회라니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쓸쓸하게 웃기만 했죠. 그날 아침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호는 나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해질 무렵 돌아왔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물었죠. 바닷가. 민호가 답했어요. 그림 그리셨어요? 스케치 좀. 예전처럼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이 여전히 편안했어요. 저녁은 함께 먹을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했어요.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민호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어요. 맛있다. 예전 그대로네.
제 손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의 프랑스 생활, 돌아온 이유, 지금 하는 일, 제 교직 생활, 명예퇴직, 제주도로 온 이유, 서로의 30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묻지 못했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나를 잊었냐고, 민호도 묻지 않았어요. 나를 기다렸냐고, 다른 사람은 없었냐고. 우리는 조심스러웠어요. 30년의 공백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나가서 그림을 그렸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편안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하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일 떠나야 할 것 같아. 제 손이 멈췄어요. 내일이요? 일주일 예약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이야. 민호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시 오실 건가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보내야 한다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일찍 짐을 챙겼어요. 저는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드디어 물었어요. 민호 씨,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민호가 말했어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었어. 그럼 왜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었어. 내가 떠났으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어. 1년, 2년, 5년, 10년. 시간이 쌓일수록 미안함이 커졌고 용기가 나지 않았어.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한 번쯤은 안부라도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삼켰던 원망이, 서러움이, 그리움이. 민호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봤지만 아무도 당신만큼 좋지 않았어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어요. 당신 때문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저는 기다렸어요. 10년을, 20년을.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우연이라고? 30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또 떠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윤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나도 너를 잊지 못했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프랑스에서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너를 생각했어.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나인데 무슨 낯짝으로 다시 나타나겠어. 그런데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 아파 많이. 네, 밤이야. 췌장암, 말기. 그 말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수술도 못해. 이미 전이 됐대. 의사가 말하길 길어야 1년이래.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오고 싶었어.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그런데 우연히 널 만났어.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 마지막으로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준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별이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영원한 이별. 그날 이후 민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합의했어요.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제주도의 약속.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민호가 머문 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민호는 제 게스트하우스의 손님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사람 같았어요.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민호는 바다로 그림을 그리러 갔어요.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별을 보며 산책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30년 전도, 그 사이의 시간도. 다만 지금 이 순간만 이야기했습니다. 민호가 오늘 본 바다 이야기. 제가 손님들에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게 행복했어요. 30년을 기다린 시간보다 이 며칠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가 그림을 그리러 나간 사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었더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태수입니다. 지붕 수리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아, 맞아요. 들어오세요. 저는 한 달 전에 지붕 누수 때문에 수리를 예약했었어요. 그런데 민호 일로 완전히 잊고 있었죠. 먼저 지붕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편하게 보세요. 태수 씨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한참 후에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심하네요. 기와 몇 장을 교체해야 할 것 같고 방수 처리도 다시 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요. 매일 와서 조금씩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아침 9시쯤 오겠습니다. 태수 씨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집안일을 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바람이 세서 그림 그리기 힘들었어. 민호는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들어 자주 그랬죠. 쉬고 계세요. 점심 금방 준비할게요. 고마워. 민호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수척해진 얼굴. 병이 그를 조금씩 삼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을 때 민호가 말했죠. 약을 먹으면 졸려. 깨어있고 싶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달, 두 달?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자꾸 저를 찔러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태수 씨가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태수 씨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기와를 드러내고 방수 처리를 하고 새 기와를 올리고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가 말했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세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밖에서 사 먹을게요. 아니에요. 이미 준비했어요. 드시고 가세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탁에 태수 씨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호와 태수 씨가 마주쳤어요. 둘 다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 소개할게요. 이분은 지붕 수리하시는 오태수 씨고요. 제가 민호를 가리켰어요. 이분은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손님? 친구? 옛 연인? 오민호입니다. 서윤이 친구예요.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태수 씨가 악수를 청했고 민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수 씨는 제주도 분이세요? 네, 제주도 토박이에요. 한림읍에서 태어나서 쭉 여기서 살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2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알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서울 생활 그만두고 여기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민호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서울에 사세요? 네. 서울에서 화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미술 관련 일을 하시는군요. 휴가로 오신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민호의 대답이 짧았어요. 태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수 씨가 일어섰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태수 씨가 나가고 민호가 말했어요. 좋은 사람 같네. 네, 성실해 보여요.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네,
무슨 소리예요? 눈빛이 그래. 널 보는 눈빛이.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태수 씨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민호가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부터 태수 씨는 매일 아침 9시에 왔어요. 묵묵히 일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까지 작업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서윤 씨, 여기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요. 하지만 손님들이 오시니까 괜찮아요. 가족은 서울에 계세요? 아니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민호는 말없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그렇군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태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혼자 사는 것, 외로움, 그걸 견디는 법. 근데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게 좋네요. 이렇게 네, 저도요.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갈게.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수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실례를 했나요? 아니에요. 태수 씨가 요즘 좀 피곤해 하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수 씨가 계속 물었습니다. 서윤 씨랑 민호 씨는 어떤 사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옛 연인? 첫사랑?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아, 태수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별로야. 그 사람 보는 게. 왜요? 널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미안. 질투하는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한테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시간이 많아. 그게 무서워. 내가 떠나고 나면 너 옆에 저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게. 이기적이지? 나는 떠날 건데 너 보고 혼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복잡해. 저는 민호를 안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윤아, 네, 나 없어도 행복해야 해. 약속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지붕 수리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매일 와서 일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도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소한 일상. 태수 씨는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들어주는 걸 잘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호가 바다에 나간 사이
태수 씨가 작업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서윤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내일이면 작업이 끝나요. 마지막 확인만 하면 돼요. 벌써요? 빠르시네요. 일주일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태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일주일 동안 점심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저녁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 괜찮아요. 그냥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요.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민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했습니다. 그냥 식사 한 번인데.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7시에 한리망 쪽 해산물 식당은 어때요? 거기 맛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7시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태수 씨가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호가 또 질투할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다녀오자. 저녁 식사 때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태수 씨가 저녁 식사 대접한대요. 일주일 동안 점심 먹은 것 때문에 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꼭 가야 해? 거절하기 좀 그랬어요. 벌써 약속했어요. 그래.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은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간단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기 전에 문을 두드렸어요. 민호 씨, 다녀올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나갔어요. 한리망 해산물 식당. 태수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이리 앉으세요. 식당은 아담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 전복죽이 맛있어요. 그리고 회도 신선하고요. 그렇구나. 전복죽 먹어볼게요. 저는 회 시킬게요. 소주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럼 저도 안 마시죠. 차 마셔요. 음식이 나왔어요. 전복죽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집이에요. 가끔 혼자 와서 먹어요. 태수 씨는 조용히 회를 먹었어요. 한참 후에 태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민호 씨랑 무슨 사이세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역시 물어보는군요. 오래된 친구예요. 정말 그뿐인가요? 태수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30년 전에. 30년 전 네. 대학 때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만났죠. 그래서 지금 다시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씨 많이 아프신 거죠? 저는 놀라서 태수 씨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면 알아요. 제 형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랑 비슷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말기예요. 길어야 1년이래요. 그래서 함께 계시는군요. 네, 남은 시간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힘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후회 없으시면 돼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태수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랑 친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태수 씨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요. 태수 씨가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그 사람 너한테 고백했어? 저는 놀라서 민호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눈에 보였어. 고백은 아니에요. 그냥 친구하자고 했어요. 친구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민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 질투하는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너무 무서워. 내가 없는 내 미래가.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우리 둘이 함께 있는 지금.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 서윤아, 네, 사랑해.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서로를 느끼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민호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러.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쓰러졌어요. 거실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민호 씨. 저는 급히 달려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죠?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이렇게 쓰러지는데. 서윤아, 제발. 병원은 싫어.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쉬어야 해요. 오늘은 그림 그리러 가지 마세요. 오늘은 쉴게. 민호를 방으로 옮겨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곧 잠들었어요. 저는 민호 옆에서 울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태수 씨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제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태수 씨. 태수 씨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민호 곁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빠 보였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주세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호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 좀 쉬면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호와 함께 바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서윤아, 네, 내가 떠나고 나면 태수 씨 같은 사람 만나.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좋은 사람이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민호 씨, 나는 내게 30년의 외로움을 줬어. 미안해.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누군가와 함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알아 하지만 약속해. 혼자 늙지 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숨쉬기 힘들어했고 고열이 났습니다. 저는 태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태수 씨, 도와주세요. 민호 씨가 너무 아파요. 지금 갈게요. 20분 후 태수 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차로 민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하지만 민호가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 입원하셔야 해요. 서윤아, 집에 가자. 제발.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통증 조절을 위한 약만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어요. 민호는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수 씨가 민호를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태수 씨가 나가고 저는 민호 옆에 앉았어요. 왜 입원 안 하려고 해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 너 곁에서 죽고 싶어. 얼마 안 남았어. 나도 알아. 마지막은 여기서 바다 보이는 이 방에서 맞이하고 싶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그날부터 저는 민호를 간호했어요.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태수 씨도 자주 들렀어요. 필요한 걸 사다 주고 민호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태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없이 도와주고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어요. 태수 씨, 좋은 사람이네. 네, 정말 감사해요. 서윤아, 나중에 태수 씨랑 잘 지내.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진심이야. 그 사람이면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민호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네, 여기 있어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행복해. 제발. 약속할게요. 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 민호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안고 울었어요. 오래 한참 동안을. 태수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붕에 문제 없으신지 확인하러 왔어요. 아, 네, 괜찮아요. 서윤 씨,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울었던 게 티가 났나 봐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쓰러지셨어요. 병원은 가셨어요? 가기 싫어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시간이 얼마 없다면 병원보다 여기가 나을 수도 있어요. 태수 씨가 저를 위로했어요.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민호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어요. 태수 씨가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서류 처리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3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민호를 화장했어요. 유골함을 들고 바다로 갔습니다. 민호가 그림 그리던 그 바다. 저는 민호의 재를 바다에 뿌렸어요. 바람이 재를 날려보냈습니다. 안녕, 민호. 행복했어요. 마지막 그 시간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함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민호의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매일 들렀어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방도 정리했습니다. 민호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제주 바다, 석양, 그리고 저. 민호가 저를 그린 그림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거실에 걸었어요. 민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말했어요. 서윤 씨, 조금은 괜찮아지셨어요? 네, 조금씩이요. 다행이에요. 태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태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저 기다릴게요.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서윤 씨가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태수 씨, 제 마음 알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태수 씨를 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하지만 아직은. 알아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요. 태수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의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 행복하라고. 혼자 늙지 말라고. 태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진심이고
믿을 수 있는, 언젠가는 제 마음도 열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 보고 있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슬프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민호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제주의 여름은 뜨겁고 생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고 가고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어요. 제주도의 약속,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저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웃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시간은 모든 걸 천천히 치유했어요. 슬픔도 죄책감도. 태수 씨는 여전히 자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지나가다가 혹은 뭘 사다 주려고 혹은 그냥.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수 씨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제주 흑돼지 먹고 싶을 것 같아서요. 포장해 왔어요. 와,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요즘 손님 많으세요? 네, 여름이라 거의 만실이에요. 힘드시겠어요. 혼자 다 하시니까. 괜찮아요. 바쁜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태수 씨는 항상 저를 걱정했어요. 과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게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수 씨가 말했어요. 서윤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이요? 왜요? 우도 가보셨어요? 우도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날씨 좋으면 같이 갈까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수 씨와 둘이서 우도를 간다는 건 뭔가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정말요?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알겠어요. 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태수 씨가 8시에 왔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출발해요. 우리는 태수 씨 차를 타고 성산포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우도로 들어갔어요. 우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등대, 푸른 초원. 어때요? 예쁘죠? 정말 예뻐요. 왜 진작 안 왔을까요? 이제라도 왔잖아요. 자전거 빌려서 섬 한 바퀴 돌아볼까요? 좋아요.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전망 좋은 곳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쉬어가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가 준비해온 음료수를 건넸어요. 서윤 씨, 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많이 웃으세요. 표정도 밝아지고. 그런가요? 네, 다행이에요. 태수 씨 덕분이에요.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곁에 있어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태수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저도요. 네, 저도 서윤 씨 덕분에 많이 행복해요. 이혼하고 5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서윤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태수 씨, 급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태수 씨를 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알아요. 태수 씨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수 씨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섬을 돌았습니다.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고 검은 모래해변도 걸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무렵 제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서 태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어디 가요? 좋아요. 태수 씨가 돌아가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걸린 민호의 그림이 보였어요. 제가 바다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저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민호, 오늘 우도 다녀왔어요. 정말 예뻤어요. 당신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태수 씨랑 같이 갔어요. 괜찮죠? 제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도 그림 속 제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던 거야.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새로운 손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지영. 30대 초반 여성이라고 했어요. 1인실 일주일 예약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깔끔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한서윤 선생님이시죠? 네. 들어오세요. 지영 씨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어요. 2층 바다 보이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이 마음에 드시면 좋겠네요. 와, 정말 좋아요. 바다가 이렇게 잘 보이네요. 네, 이 방이 전망이 제일 좋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보니 더 좋네요. 짐 푸시고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지영 씨, 뭔가 느낌이 특별했어요. 밝고 명랑한데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지영 씨가 내려왔어요. 선생님, 혹시 근처에 식당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직접 차려드릴까요? 간단하게 된장찌개 끓였어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네, 혼자 먹기 뭐하더라고요. 같이 드셔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선생님은 여기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요. 하지만 손님들이 오시니까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살아요. 그래요? 네. 작년에 약혼이 파혼됐어요. 아, 결혼 한 달 전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오고 잘하셨어요. 여행이 도움 될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힘든 일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3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 만났죠. 30년 만에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은 아팠어요. 암이었죠. 아, 6개월 정도 함께 있다가 떠났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강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 상처, 그리고 치유. 지영 씨와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수 씨가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빵 샀어요.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그때 지영 씨가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지영 씨. 이분은 오태수 씨예요. 제 친구고요. 안녕하세요. 박지영 씨죠? 제주 여행 오셨어요? 네, 일주일 있을 거예요. 어디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제가 제주 토박이라 잘 아는데 정말요? 추천 좀 해주세요. 태수 씨와 지영 씨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태수 씨가 지영 씨에게 제주 명소들을 추천해 줬습니다. 성산일 출봉은 꼭 가보세요. 일출 보면 정말 멋있어요. 일출이요? 몇 시에 가야 해요? 5시 반쯤 가면 돼요. 근데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일출 보고 싶네요. 그럼 제가 차 대절할게요. 같이 가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셋이서 함께 성산 일출봉에 갔습니다. 일출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붉은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지영 씨가 감탄했어요. 와, 정말 멋있다. 태수 씨가 말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의 슬픔은 어제에 두고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일출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해장국을 먹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두 분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제주 있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태수 씨가 명함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네, 연인 사이 아니세요? 저와 태수 씨가 동시에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친구예요. 네, 친구. 아, 죄송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셔서. 지영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 씨가 말했어요. 서윤 씨, 네, 지영 씨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우리가 잘 어울린다는 거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태수 씨, 아직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민호의 빈자리가 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지영 씨는 매일 제주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와서 오늘 본 풍경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영 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태수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것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태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 때문인가요? 네, 선생님,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약혼자와 헤어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새로운 사랑이 예전 사랑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지영 씨를 봤어요. 과거의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영 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태수 씨 같은 분 흔치 않아요. 진심으로 선생님을 아끼는 게 보여요. 기회를 주세요. 자신에게도, 태수 씨에게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지영 씨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과거를 배신하는 게 아니다. 민호도 제게 그렇게 말했었죠. 행복하라고, 누군가와 함께하라고. 저는 거실로 나가 민호의 그림을 봤어요. 민호, 제가 태수 씨를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당신을 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 속에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그게 내가 바라던 거야. 행복해, 서윤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수 씨가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과일 좀 샀어요. 고마워요. 태수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태수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태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서윤 씨가 정말 그렇게. 네. 천천히 시작하고 싶어요. 급하지 않게, 편하게.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 씨, 정말 감사해요. 잘할게요.
천천히 편하게. 저도 노력할게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일주일 후 떠나는 날이었어요. 체크아웃 하면서 지영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저도 고마워요. 지영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태수 씨랑 잘 되셨어요? 네, 사귀기로 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지영 씨가 저를 안았어요. 행복하세요, 선생님. 지영 씨도요. 지영 씨가 떠나고 저는 태수 씨와 함께 바다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서윤 씨, 네, 제가 민호 씨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서윤 씨 곁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요, 태수 씨.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게. 네, 천천히.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호를 잊은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민호도 원했던 대로 태수 씨와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제주의 겨울은 따뜻했지만 가끔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제주도의 약속,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예약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바다 보이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선생님, 저예요, 박지영이요. 지영 씨? 정말? 네, 기억하세요? 여름에 갔었잖아요. 물론 기억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에 방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도착할 것 같아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태수 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정말요? 진짜 축하드려요. 제가 한몫했네요. 하, 정말 그래요. 지영 씨 덕분이에요. 그럼 금요일에 뵐게요.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지영 씨가 서 있었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지영 씨, 어서 와요. 우리는 반갑게 안았어요. 선생님, 더 밝아지셨어요.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요. 지영 씨도 좋아 보여요.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새 직장도 구했고요. 정말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그때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됐어요. 짐을 방으로 옮기고 함께 차를 마셨어요. 태수 씨는 어때요? 잘 지내세요? 네, 정말 좋아요. 편안하고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언제 한번 뵙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올 거예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정말요? 좋아요. 저녁 시간이 되어 태수 씨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지영 씨, 안녕하세요. 태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축하드려요. 서윤 선생님이랑 잘 되셨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지영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때 지영 씨가 서윤 씨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두 분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세요. 혹시 결혼 계획은 없으세요? 저와 태수 씨가 서로를 봤어요. 저는 원하는데 서윤 씨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수 있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 생각엔 선생님도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네, 표정 보면 알아요.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태수 씨 보는 눈빛이 사랑하는 사람 보는 눈빛이에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태수 씨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영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해요. 저는 선생님이 태수 씨랑 결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수 씨 정말 좋은 분이시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알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럼 뭐가 망설여지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민호 때문인 것 같아요. 아직도 민호 씨를 잊을 수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잊어야 하나 하는 죄책감. 선생님, 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호 씨가 원하신 게 뭐예요? 선생님이 행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태수 씨랑 행복하시면 돼요. 그게 민호 씨를 위하는 거예요. 지영 씨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고마워요, 지영 씨. 제가 뭘요? 저도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제 직장에서 만난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선생님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다시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용기 냈어요. 잘했어요, 지영 씨. 정말 잘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위로. 그날 저녁 태수 씨가 또 왔어요. 셋이서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내일 떠나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영이에요. 네, 꼭 올게요. 그리고 지영 씨가 저를 봤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꼭요. 네, 노력할게요. 아니, 약속하세요. 꼭 행복하시겠다고. 저는 태수 씨를 봤어요. 태수 씨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행복할게요. 다음 날 아침, 지영 씨가 떠났어요. 선생님, 다음에 꼭 결혼식에 초대해 주세요. 하하, 그럴 일이 있으면 꼭 초대할게요. 있을 거예요. 꼭요. 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태수 씨와 저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약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제주는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나고 진달래꽃이 흩날렸어요.
5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약속,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했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제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태수 씨와 함께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서윤 씨, 꽃은 어떤 걸로 할까요? 유채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스럽게. 좋아요. 우리답네요. 우리는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어요. 이거 어때요? 정말 예쁜데.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심플하고 우아한 화이트 원피스 드레스. 59세의 신부에게 딱 맞았어요. 좋아요. 이걸로 할게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수 씨도 네이비 수트를 입었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이었어요. 지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초대장 받았어요. 지영 씨, 올 거죠? 당연하죠. 제가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저 남자친구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꼭 데려와요. 감사해요. 정말 기대돼요. 결혼식 2주 전이었어요. 저는 민호의 그림들을 다시 봤어요. 태수 씨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림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결혼하는데 다른 남자 그림을. 서윤 씨,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대로 두세요. 민호 씨는 서윤 씨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민호 씨 덕분에 지금의 서윤 씨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태수 씨. 저는 태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림은 그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민호도 우리와 함께.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태수 씨 어머니가 오셨어요. 서윤아, 우리 며느리 준비는 다 했니?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긴장되지? 네, 조금요. 괜찮아. 우리 태수가 잘할 거야. 그리고 우리도 있잖니.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어머니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며느리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 네, 꼭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태수 씨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59세의 늦은 결혼.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주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보고 있어요? 내일 저 결혼해요. 축복해 주세요.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민호의 대답 같았습니다. 축하해, 서윤아. 정말 정말 행복해.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5월의 따뜻한 토요일 오후. 날씨가 완벽했어요.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게스트하우스 마당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의자들, 유채꽃 장식, 예쁜 아치.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지영 씨도 남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지영 씨, 와줘서 고마워요.
이분이 제 남자친구 준호예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반가워요. 지영 씨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9세의 신부. 하지만 행복했어요. 똑똑. 서윤아, 나야. 들어가도 되니? 네, 어머님.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요, 어머님. 이리 와 봐. 어머니가 베일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행운을 가져다 준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태수 잘 부탁해.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님. 꼭 그럴게요.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어요. 태수 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태수 씨의 눈빛,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태수 씨에게로. 태수 씨 앞에 섰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서윤 씨와 오태수 씨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두 분은 인생의 후반에 다시 사랑을 만났고 용기 있게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한서윤 씨,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을 당신이 열어주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일어나고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잠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웃음을, 눈물을,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윤 씨. 태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오태수 씨, 당신은 제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걸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당신의 따뜻함, 인내심, 그리고 진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다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태수 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 씨도 울고 있었어요.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씨가 반지를 꺼냈어요. 제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저도 태수 씨 손에 반지를 끼워 드렸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태수 씨가 베일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 씨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마당에는 음식이 차려졌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영 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지영 씨. 와줘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에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영 씨도 꼭 그럴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안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요. 지영 씨 잘 부탁해요. 네, 잘할게요. 태수 씨 부모님도 오셨어요. 예쁜 결혼식이었어.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며느리 정말 예뻐.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조용해졌어요. 태수 씨와 저는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이제 아내예요. 서윤이라고 불러요. 서윤, 네, 태수 씨. 아니, 태수.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꿈만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민호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민호 봤어요? 저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과 당신이 원하던 대로 저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 민호.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당신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태수와 함께. 안녕, 내 첫사랑. 그림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서윤아. 정말 잘했어. 행복해. 태수가 제 옆에 왔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가요. 우리 방으로. 우리는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약속, 새로운 사랑. 1년 후,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제주는 또다시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들었어요. 저는 태수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태수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볼게.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 선생님 계세요? 지영 씨 목소리였어요. 지영 씨. 저는 달려나갔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안았어요.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지영 씨가 손을 들어 보였어요.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저 약혼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뵀죠. 준호 씨도 함께 왔었어요. 축하해요. 두 분. 언제 결혼해요? 지영 가을이요. 10월에. 그리고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줄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주례를요? 네. 선생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선생님이 줄에 서주시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물론이죠. 영광이에요. 감사해요, 선생님. 우리는 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 씨의 결혼 계획, 준호 씨와의 이야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영 씨가 돌아갔어요. 10월에 꼭 오세요. 당연하지. 주례인데. 태수와 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서윤, 네,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윤, 고마워. 왜요? 내 아내가 되어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태수,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안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민호의 그림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태수가 물었어요. 민호 씨 생각해? 가끔요. 하지만 이제는 편안해요. 그래? 네. 슬프지 않아요. 그냥 고마워요. 나도 민호 씨한테 고마워. 네. 민호 씨가 서윤을 만들어줬잖아. 지금의 서윤을. 그래서 내가 서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태수. 저는 태수를 안았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서윤이 좋아.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민호, 보고 있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태수와 함께. 당신도 기뻐하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민호의 대답 같았어요. 그래, 정말 기뻐. 행복해, 서윤아. 영원히.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요. 태수와 저는 여전히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러,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으러.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30년을 기다린 첫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찾은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 사람들은 위로받았다고 말했어요. 희망을 얻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 저는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과거를 놓지 않아도 돼요. 소중히 간직하세요. 하지만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랑은 과거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수와 저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 네,
후회 없어. 없어요. 단 한순간도. 나도 우리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호, 보고 있죠?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당신이 원하던 대로. 고마워요, 민호. 그리고 안녕. 별빛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축복처럼. 제주도의 약속? 첫사랑과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행복하겠다는 약속. 새로운 사랑과의 약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겠다는 약속.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우리를 만듭니다. 지금의 우리를, 행복한 우리를